대선은 이제 10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여야 모두 새로운 선대위를 표방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인데요. 여야 모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야 상황 짚기 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얘기 나누고 갈 텐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평가를 매길 만한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제발 좀 속 시원히 서로 듣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속 시원히 하고 그런 점에서라면 합격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뭐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으십니까? 뭐 속 시원하게 또 지금 정치적인 매우 핫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하는 분도 계셨겠지요.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공표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몇몇 사법부와 관련돼 있는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도 국민께 공표하거나 설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못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야권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했다. 그냥 판에 박은 것 아니었느냐. 항용 이런 거 한번 열리고 나면 양쪽의 평가가 많이 다르죠. 많이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많이 꼬집게 마련이고 이쪽에서는 또 훌륭했다라고 하는데요. 저걸 진짜 저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저 정도면 대통령이 무엇을 속 시원히 일일이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정도면 소통의 기회는 됐다라고 평가하시면 훌륭한 거고요. 뭐가 계속 많이 남으면 좀 소통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겠죠. 저는 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좀 더 빨리 하지 못했던 게 참 아프다. 이 대목은 굉장히 좀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야당은 당연히 자화자찬한다라는 평가를 내놨고 또 여당 입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놨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고요. 국민과의 대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는 각자 개인들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야 선대위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의원총회 열었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전권을 쇄신 권한을 줬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죠. 선대위가 출범한 지는 후보가 된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그런데 벌써 무슨 새 선대위 1일차 이런 말이 왜 나오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대선 캠페인 기간이 한 넉 달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한 달이 결코 짧은 건 아닌데요.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그리고 선대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못했잖아요. 더군다나 강력한 라이벌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도 누리고 비교적 뚜벅뚜벅 한 열흘 넘지 거의 2주일 가까이를 보낸 것에 비하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성하겠다. 후보 자신, 이재명 자신도 반성하겠고 민주당도 많이 반성하겠다. 아마 이건 정권 교체 심리가 아직도 상당한 편이고 원래 대통령 선거하면 항상 심판받는 현 집권층은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한 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못한 것, 뼈 아프게 아픈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기억하고 그걸 야단쳐주고 싶은 것이고 선거의 속성에는 또 원래 그것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반성하겠다. 그다음에 기민하게 움직이겠다. 꿈을 대지 않겠다. 가려운 곳이 있으면 가서 직접 긁겠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를 긁는 일은 없게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의역을 했어요. 세 번째는 민생과 식용 개혁에 치중하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기금 가지고 약간 서로 핀트가 좀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후반에 이재명 후보가 정 그렇다면 제가 제 생각 고집을 좀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명분 이런 거 이론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것, 현실 가능한 것들에게 치중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당장은 우선 선대위 회의에
뭐 내로라 하는 의원들보다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 등등등 아직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할 말이 많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 주저쩍 앉혀두고 했어요. 저게 한 번만 그림 카메라 잡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동안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이었다면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신다면 예. 저는 이재명다움, 이재명스러움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국민께 새로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이런 이재명 표 선대위를 선보이기 이전에 사실은 뭐 중진 내지는 거물급 인사들, 특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줄줄이 선대위직을 내려놓는다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움직임으로 그렇죠. 이재명 표 선대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네. 김두관, 이광재, 뭐 김영주 등 이제 이런 의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는 거의 국힘 윤석열 후보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됐지만 지지율 변화도 없었고 대통령 후보가 먼저 됐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좋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니셔티브를 충분히 쥘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지율 면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러다가 자칫 무슨 윤석열 대세론이 굳어지는 건 아니야라는 위기감이 후보 본인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주요한 당직자나 선대위 관계자는 물론이고 지지층들에게도 상당히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구체적으로 시작됐고 그 첫 번째로 일하는 선대위. 몸집만 큰, 사이즈만 큰 의원 169명이나 포진한 선대위. 그러나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 말고 그래서 자 선수, 그 사람의 정치적 지명도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꼭 필요하게 이재명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대로 주자. 그래서 쇄신권, 전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했죠. 주기로. 예. 그러면 사실 뭐 이제부터는 아무개는 무슨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로야 그러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바꿨죠. 그리고 이재명 캠프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의 가장 옆자리를 지켰던 정성호 의원, 선수도 꽤 높은 중진급이고 예.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이재명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쪽이 될 것 같으니까 온 그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꽤 비중이 실리는 인사인데 정성호 의원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지금 쓰고 있는 모자, 관 다 내려놓고 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무슨 자리에 누구가 필요하다면 후보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직접 이렇게 임명토록 하자. 그 말은 자유로운 순을 주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리핸드.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모든 걸 줌으로써 예. 최상의 인력 배치를 하고 빨리빨리 뭘 할 수 있자.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하는 게 기민하지 못하다. 제발 빨리 하자. 그게 자기 트레이드 마크 하거든요. 문제 있는 행정이라 그러면 그냥 곧바로 거기 가서 뭐 고치자 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신천지 문제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예, 예. 경기도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 과천 어디에 직접 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게 사람들 마음을 좀 통렬하게 해주는 점도 있었으니까 예. 본인도 본인의 강점이 어디 있는지 잘 알겠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 하겠다는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몸집 굵은 정치인들 다 뭐 내려놓고 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모든 게 순탄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왜 송영길 책임론이 제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김한정 의원이 예. 당대표가 의원들한테는 안 뛴다고 타박하면서 정작 본인 얘기는 없다.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게 관점에 따라서 물이 반이나 차 있기도 하고 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좀 가까운 거 아니냐 심정적으로 이런 얘기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부터 쭉 있어 왔고요. 예. 결국은 컨트롤 타워 사령탑 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되면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을 묻게 돼 있는 게 대부분 일상사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돌아갈 예, 예. 때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한 달 정도를 허송했다고 보고 있겠죠. 그럼 당대표인 송영길은 뭐 했느냐.
이재명은 후보여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의도 그리고 민주당 안에 이재명의 공간이나 자리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친문들은 이재명을 좀 싫어한다더라라는 막연한 얘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평론가나 이런 측도 있습니다만 김한정 의원을 대표로 하는 그 그룹에서는 그게 크다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룹에서는 대통령 후보 되기 전후 그리고 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잘 콤비네이션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심지어 최일각에서는 이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비대위가 우리나라 정치에는 비대위가 너무 많아요. 걸핏하면 이게 만들어지고 지금 좀 이따도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당 저당 돌아다니면서 비대위원장을 제 기억으로 최소한 3번은 했는데 비대위라는 걸 자꾸 많이 하면 이건 면역요법이 확 떨어지죠. 비상대책위는 말 그대로 비상할 때 잠깐 쓰는 건데 비대위가 한 만들어져가 몇 개월씩 가버리면 그게 상시체제가 되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한정 의원의 그 비판은 송영길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의원들 개개인에게만 일을 잘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일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본인도 좀 통렬한 반성을 해라. 그래야 모두가 확실하게 반성하는 게 수미일관하게 당내외 특히 국민들께도 전달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저게 무슨 정치적 사단을 만들어낼 본격적인 공격 그렇게까지 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야당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이제 거의 큰 얼개가 짜졌고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본 바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삼김 체제 사실상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오늘 최고위에서 임명 안건이 의결된 사람은 상임선대위원장의 김병준, 새시대준비위원회의 김한길, 총괄선대위원장의 임명 안건, 김종인 임명 안건은 오늘 처리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사유는 하루 이틀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윤 후보가 밝혔습니다. 일단은요, 그 사유부터 저희가 그 배경을 짚기 전에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라고 일단 할게요. 이 사람 정치적 출발점이 다르죠. 국민의힘과는 다른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내정자, 그냥 교수라고 할까요? 참 복잡하네. 김병준 내정자의 정치적 첫 무대 데뷔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옆자리였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훨씬 개혁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추동하려고 나선 노무현이 주축이 된 그룹 중에 노무현을 가장 가까운 그룹에서 보필을 했고 특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자율, 분권형,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쪽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제시했고 일부는 학문적, 논리적 근거도 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국민의힘 또는 그 민주당 또는 노무현과 정치적 거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내정자 등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또는 국민의힘에 부족한 이를테면 윤석열을 찍고는 싶은데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야? 나는 정말 거기는 싫거든. 거기는 쉽게 말하면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그런 곳이잖아. 어떻게 현대사에 굉장히 책임질 부분이 많은 반성을 해도 아주 많이 반성을 해야 하고 아직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정당에 가서 일을 하겠. 그래서 난 좀 그래. 아마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굳이 저렇게 진통, 아무튼 며칠째 지금 이게 오갑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국민들은 갸웃할 거예요. 아무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무슨 이름의 장을 맡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분들처럼 저렇게 고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왜들 저러지? 벌써 논공 행상을 하나? 왜 아무개가 저 자리로 꼭 가야 돼?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많다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 텐데 그럼에도 저렇게 며칠째 저러는 것은 예. 저분을 모셔오면 뭔가 자기에게 플러스가 득표면에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 확실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누가 생각 맞은지는 나중에 투표 결과 까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저 김병준 내정자 같은 분을 통해서는 생각의 백그라운드나 이념적 가치관 지향점이 좀 달랐던 그룹에게도 손을 내밀고 싶어하는 것일 거고요. 예. 김한길 원래는 뭐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새시대준비위원장 그랬어요. 네네. 마치 무슨 새로운 정치 정당을 준비하는 전 단계 무슨 주비위 냄새도 좀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김한길 이분은 김병준 교수와도 조금 다른 게 두루두루 접촉면이 멀고 포용력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예. 정치 세력 개편, 정계 개편 및 창당에 관한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본인이 여러 차례 그걸 몸소 해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병으로 몇 년째 큰 병에 걸려서 고생도 했고 요즘 많이 호전돼 갔긴 합니다. 예. 그 언저리에서 최근 4, 5년 동안은 적어도 4, 5년 동안은 정계 일선에서 많이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몇 년 전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 특히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와 둘이 합쳐가지고 뭐 새천년 민주연합 이런 것도 만들고 국민의당도 만들고 할 때의 이른바 전성기 때의 김한길의 정치적 정치력과 유동성 그리고 많은 접촉면 이런 것들을 지금도 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대표에게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예. 지금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정치력. 그다음에 이 중도 지역 그리고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게 향하는 어떤 나침판 같은 역할을 기대하긴 할 겁니다. 그게 과연 실제 정치 무대, 현실, 필드에서 얼마나 될지는 역시 미지수라고 하겠죠. 예. 무엇보다도 아까 잠깐 말씀 계셨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금 총사령탑이 애매해진 거잖아요. 예. 총사령탑은 부동의 김종인이라고 해놓고 김병준 넣고 싶은데요. 아이 꼭 그 사람들 몇 명 온다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랬었는데 오늘 당무위원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예.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의 영입은 정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 막상 가장 조직표의 맨 윗자리에 있는 후보 바로 밑에 있는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이거는 아직 정식 보고를 못했어요. 예, 예. 이 말은 김종인 대표로부터 반승낙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뉴스를 또는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을 듣는 국민들께서는 예. 아니 이 뉴스가 나온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또 아직도 하루 이틀이 더 필요해? 예. 그동안 뭘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김병준, 김한길 등등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사들의 영입권을 두고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내정자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진통이 매우 심하다. 예. 원래는 20일 날 이거 다 끝내기로 했거든요. 네네. 20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세 주가 바뀌고도 아직 하루 이틀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최악의 경우로는 김종인 위원장의 불합류까지도 뭐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오늘 오후까지 오전까지의 기류로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되 예. 굉장히 난산이다. 아주 심하다. 이런 생각은 받습니다. 예.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 최종 결심이 확고해지면 이제 안건을 올리겠다는 게 윤 후보의 언급이거든요. 근데 예, 이걸 예. 바꿔 얘기하면 최종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고 그냥 양김 체제로도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내정자의 합류 없이 예. 쉽게 말하면 헤어지거나 그 열차에 같이 타지 않는 거죠. 윤석열 그 KTX 기관 윤석열 호라는 그 기차에 예. 여러 사람이 타는 걸로 예정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김종인 뭐 확실하게 해놓은 것 같다가 김병준 다른 승객들 1등석에 누구누구 이거 가지고 지금 트러블이 생긴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연 이유가 이게 권영세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실상 이 삼김 체제라는 보도가 일찍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 언론들이 괜히 김종인 위원장 기분 나쁘게 네. 하려고 제목 장사하는 거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유뿐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동렬의 삼김 그럼 마치 뭐 옛날에 YSD
삼김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세 분 다 김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 김종인이 왜 그 사람들과 동렬에 놓여야 돼?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언론이야 편의상 붙인 제목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설마 그 제목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닐 거고요. 예, 예. 뭔가 둘만이 아직 공개될 수 없는 뭐가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도 심지어 김병준, 김한기를 보고하면서도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큰 게 있긴 한 모양입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까지 안 할까? 글쎄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서열을 따지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양김은 동급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여론조사 저희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SOI 조사인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주 만에 5차 범위한 초접전 양상으로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9.5%, 윤 후보가 40%로 두 후보 간 격차 13.2%포인트였는데요. 0.5%포인트를 일단 크게 좁혀졌습니다. 예.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아니 민심이 그렇게 변할 때는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게 민심의 풍향계라고는 하지만 고작 일주일 사이인데 지난주에는 13%포인트나 꽤 두 자릿수로 났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같은 기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고 오늘 예, 예. 오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아서 목도 좀 쉬었는데요. 예. 겨우 0.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과 보고를 드리자면요. 이번 주에는 윤석열 40, 이재명 39.5, 0.5%포인트 차이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막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예. 지난주에 비해서 한 3.2%포인트가량 줄었고요. 반면에 자신은 좀 진보 쪽에 가깝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3.6%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이쪽에서 한 점 잃고 저쪽에서 한 점 얻어오면 합치면 2점이 되잖아요. 축구에서도. 예, 예. 이쪽에서 3.2가 빠지고 이쪽이 3.6 올라갔으니까 6.8 합치면 약 7%포인트의 상승 요인이 생겼던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좀 꺼져가는 거 아니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게 무슨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 법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포인트 올라간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예. 그간에 특히 여론조사를 정치에 많이 일찌감치 활용해온 미국의 누계 통계를 보면은 작게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한 6 내지 7%까지 오르는 것. 이게 컨벤션 효과고 길어야 한 열 이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쯤 간다.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일단 후보로 탄생하는 순간 막 뭐 폭죽 쏘고 막 빵빠레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자연히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별 특성의 변화 플러스 컨벤션 효과의 자연스러운 감소분 이런 걸 예. 합치면 약 10%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3%포인트가 이번에 0.5%포인트로 줄었는데 그중에 한 최소 잡아도 10%포인트는 이 정도가 될 거고 예. 이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서 5.6%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7%, 정확히는 7.1인데 예.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것이 조금은 반영됐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건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조금 좀 안개가 풀릴 것 같아. 나는 아직도 미진해.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가 뭔지 잘 신뢰를 얻기 힘들 것 같아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민심의 풍향, 소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죠. 조건 안 달고 토 안 달고 특검 받겠습니다. 여야는 빨리 특검법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예. 촉구했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드리자고 하는 것도 돈 주자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국민들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조사했는데 일관적으로 최소한 60%가량은 이제 그거 나눠주는 거 하지 말고 예. 자영업자들 손실 보전 같은 거 먼저 하는 게 어떻겠어라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했죠. 그래서 예, 예. 저의 고집을 꺾겠습니다라고 물러섰고요. 이런 것들도 여론조사 응답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 이재명 이 사람이 자기 것만 막
고집하는 그런 독단 이런 게 아니고 예. 귀도 기울이는구나. 거기에 지난주 후반에 아까 조금 이 프로그램 모두에 말씀드렸던 선대위를 좀 바꾸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재빨리 알아채리고 예. 진정성 있게 그곳으로 향하면 사람들 반응은 변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어서요. 이것도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텐데 이 결과에서도 뭐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견해는 팽팽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6.8%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42.1%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저희가 짧게 만나볼 텐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격차가 2주 연속 줄어들었다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해서요. 민주당은 4주 만에 지지율 30% 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민주당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일단은 작용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신은 보수적이다, 자신은 정치적이다라고 응답자들의 그 비율 변화 이것도 있는데 예. 제가 지금 10달째 매주 이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차기 대선의 성격입니다. 예. 여전히 정권 교체가 46.8로 재창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좋겠다. 42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예. 예. 제가 통계를 제 기억으로 현재 최근 석 달 사이에 정권 교체 심리가 저희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만 저희 KSOI 조사에서 50% 아래로 내려온 거는 이번 주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작게는 52, 예, 어떨 예. 때는 56%까지도 나왔어요. 저희 예. 걸로. 예, 예. 타사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이게 58 또는 6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 TV가 한 곳에서도 60에 육박했었고요. KBS 한국 리서치도 58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예. 그건 타사 얘기고 한 여론조사 기관의 숫자 변이를 쭉 보는 게 중요한데 예. 최근 석 달 사이에 50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 46.8. 예. 그래서 두 정권 교체해야 한다와 정권 재창출하도록 하자. 이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봤던 것은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매우 견고하게 예. 이 두 곳의 차이가 10%포인트가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었다는 것은 진보, 보수의 비율, 응답자 비율이 조금 변화 있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예. 이른바 범민주 또는 현 집권 여당 잠재적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예. 이와 유사한 흐름은 방금 언급해 주신 리얼미터 네네. 조사에서도 거의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예. 이 차이가 여전히 확인되는데요. 저희 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가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예. 숫자를 불러드리면 국민의힘은 33.3%, 민주당 32.9%였습니다. 지금 리얼미터는 30.3%와 국민의힘 41.2%. 저것은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저쪽은 아직 오차범위 바뀐데 저 둘의 차이, 예, 예. 격차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비하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추세가 예. 이게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조금 좁혀가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민심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민심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